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발언하거나 한 거 14만 자를 시뮬레이션을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라는 단어, 이 단어를 217번 사용했답니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2번 정답 맞춰주세요. 2번도 2번이겠죠, 그럼.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배치했어요. 3번입니다. 3번. 자, 주제별 키워드는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보 확립이라는 그 주제를 제일 많이 사용했답니다. 3번은 1번. 2번. 1번 저는 아니고요. 이걸 답을 제가 다 외울 수 없어서 다 3번으로 배치했어요. 정답을. 초고소득자, 소자가 빠졌어요, 지금. 초대 기업 증세, 이게 소위 말하는 핀셋 부자 증세인데 이 정책이 무려 85% 이상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했을 때는 그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중동 이런 데에서 종부세가 만약에 그것이 세금 폭탄인 것처럼 막 대마고급, 이거 해석해 주세요. 대마고급. 악선동. 갑자기 그런 고급 용어로 쓰셔가지고 웃겼어요. 네. 대마고급을 하니까 내가 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조중동 힘이 그때는 그렇게 셌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때는 SNS와 파파이스가 없었거든. 그걸 어떻게 방어해 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85%의 지지율을 이것이 제일 높은 정책이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요게 이제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세 저항은커녕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 71.7%. 다음 것도 볼까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긍정이고. 최저임금. 질병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거의 70%, 69.2%. 이 문재인 케어인데요. 보통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똑같은 케어인가? 근데 다른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무가입자 3,200만에게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금을 걷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는 메디푸어를 없애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5만 가구 정도가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지금 계속 전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건데 이 또한 매우 놀랍도록 이렇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건보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자동으로 강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피부에 와닿게 바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건보 얘기하면서 10년 동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신뢰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이명박 정부 때 보험금이 남았어요. 1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1조나 남겼어요.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지 않은 거죠. 급한 사람한테 다시 돈을 써야지 왜 그걸 적립을 하냐고. 전기 예비 효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21조 지금 쌓여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반 11조를 헐어 쓰고 그리고 건보가 이렇게 적립금이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전체 건보료의 14%를 원래 법적으로 지금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헐어 쓰고 14% 기재부 보조를 받고 지금 3% 인상률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재원이 확보된다. 부동산 대책 있지 않습니까? 초고소득자, 소자가 빠졌어요, 지금. 초대 기업 증세, 이게 소위 말하는 핀셋 부자 증세인데 이 정책이 무려 85% 이상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했을 때는 그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중동 이런 데에서 종부세가 만약에 그것이 세금 폭탄인 것처럼 막 대마고급, 이거 해석해 주세요. 대마고급. 악선동. 갑자기 그런 고급 용어로 쓰셔가지고 웃겼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긍정이고. 최저임금. 질병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거의 70%, 69.2%. 이 문재인 케어인데요. 보통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똑같은 케어인가? 근데 다른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건강보험 무가입자 3,200만에게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금을 걷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는
메디푸어를 없애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5만 가구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발언하거나 한 걸 14만 자를 시뮬레이션을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라는 단어, 이 단어를 217번 사용했답니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2번 정답 맞춰주세요. 2번도 2번이겠죠, 그럼.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배치했어요. 3번입니다. 3번. 자, 주제별 네. 키워드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보 확립이라는 그 주제를 제일 많이 사용했답니다. 3번은 1번. 2번. 1번 저는 아니고. 이번이요. 이걸 답을 제가 다 외울 수 없어서 다 3번으로 배치했어요. 정답을. 네. 대마곡을 하니까 다 내가 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어요. 조중동 힘이 그때는 그렇게 셌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때는 SNS와 팝아이스가 없었거든. 그걸 어떻게 방어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85%의 지지율을 이것이 제일 높은 정책이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요게 이제 굉장히 있다. 중요한데요. 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세 저항은커녕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 71.7%. 다음 것도 볼까요? 예. 그 정도가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지금 계속 전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건데 이 또한 매우 놀랍도록 이렇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건보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자동으로 강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피부에 와닿게 바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건보 얘기하면서 10년 동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신뢰가 또 있는 거 아닐까요? 이명박 정부 때 보험금이 남았어요. 1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1조나 남겼어요.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좋은